안녕하세요. 풍사범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8월 28일 목요일 관심 종목에 대한 영상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일단은 저희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오늘 일단 리뷰를 잠깐 해보자면은, 어제 그랬던 NC트론 같은 경우, 이런 것도 확실히 21선 한 방에 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시세는 안 나왔어요. 시세는 딱히 21선 근처에서 맞은 것 같은데 뭐 이런 거는 일단은 그 아래 꼬리가 크게 안 달렸으면은 사실 추가 매수를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이제 거래량도 5억밖에 안 되고 굉장히 그 저간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그 강한 종목은 아니고 하지만 그래도 뭐 그 M&A 관련 재료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그냥 크게 지금 만약에 시가에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한 종가가 1. 마이너스 1.94니까 한 1.1%, 1.23% 수수료까지 생각해서 그렇게 물려 있는 셈인데 일단 이게 5일선까지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여전히 뭐 윗꼬리 이렇게 다는 봉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윗꼬리 이렇게 탁 다는 이렇게 해서 윗꼬리 이렇게 휙 다는 그런 봉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요거는 5일선 자리까지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지속이 되면은 그 며칠 지나서 이제 시세가 나온 경우도 있고 21선 자리 깨지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건 잘 NCT는 그냥 지나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코닉 이거는 이제 어제 이제 종가 매매를 했으면은 갭이 떠서 저거 돼서 약간 시세가 있었지만 보통 윗꼬리 이렇게 달 때까지 이긴 있는데 요거 일단 오늘 이 종목을 위주로 보고 싶은 게 일단 제 주력 그건 아니지만 재료랑 이런 것들도 괜찮고 하다 보니까 이거 잠깐만 글씨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글씨 어떻게 조정하지? 아 이거 글씨 키우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갖고 나중에 좀 하고 이게 뭐냐면은 일단 오늘 이제 새벽 이제 보면 밤에 엔비디아 이제 실적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종목이 이렇게 양봉을 가면은 이렇게 음봉으로 바로 잘 안 밀어요. 잘 안 밀고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재료도 있고 차트도 살짝 수상한데 이거 거래량도 너무 안 나오고 전혀 시세 안 주면서 이렇게 양봉 띄우 이게 강한 종목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괜찮지 않나 하고 좀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마침 또 그 재료도 있으니까 근데 그냥 그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 영상인데 여기 엔비디아 요거 오늘 3% 여기 관련 채널에 요 내용인데 여기에 좀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엔비디아 오늘 실적 관련 내용들 어떨 거다 저럴 거다 이런 내용도 잘 나와 있는데 꼭 보시면 좋겠고 이런 거시적인 건 보면 좋거든요. 오늘 장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뭐야 금리 이제 페드가 9월 말쯤에 있는데 FOMC 그 페드 그 저기 금리 결정 뭐 하는 그 회의 그게 있는데 그건 9월 말이니까 그때까지 시장이 왔다 갔다 하긴 할 건데 그래도 눈치 보면서 약간씩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그 눈치 보면서 뭐 이렇게 전고점 트라이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볼 거예요. 근데 내일 이제 엔비디아 그 따라서 뭐 엔비디아 쇼크가 어쩌고 저쩌고 뭐 아니면은 엔비디아 저기 뭐냐 랠리 이러면서 둘 중에 하나 이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은 세계 시장이 막 나스닥부터 시작해서 달릴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좀 중요하긴 한데 지금 사람들이 그 잭슨홀 다음에는 잭슨홀이 좀 나쁘지 않게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눈치 보는 장세가 나오는 거는 나쁘지 않지만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니다라는 식의 반응인 거예요 지금. 근데 고점에서 딱히 밀리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거 보면은 엔비디아 이제 AI 관련 그것만 안 무너지면은 그 시장이 무너질 일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황까지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는 여기 엔비디아 재료를 붙여놨는데 그 관련 내용이 좀 나올 수도 있기도 하면서 차트도 살짝 수상해요. 이런 차트 진짜 수상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시 양봉으로 쫙 끌어올린 경우도 많아가지고 그 종목이 나름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빌리언스 같은 거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요런 느낌으로 여긴 거래량이 조금 터지긴 했는데 이런 종목도 몇 개 있거든요. 여기 요거였나?
이런 식으로 이것도 거래량 나왔네. 하여튼 이렇게 강한 종목 그 해놓고 이건 윗꼬리도 달렸는데 이렇게 밀어놓고 이렇게 반등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재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관찰 겸 해서 매매를 하셔도 사실 매매하셔도 크게 물리는 자리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에서 좀 올랐더라고요. 지금 시간에서 이 종목이 지금 1.4% 정도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거냐, 뭐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재료 엔비디아가 만약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발표가 나면은 이런 게 딱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양봉 쫙 끌어올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그래서 만약에 뭐 내일 별로 그러니까 근데 이건 내일 아침 매매하긴 좀 그렇고 만약에 이따가 시간 내까지 그 생각이 있으시면은 갑자기 꽂히면 좀 소액이라도 한번 담아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지금은 한 조금 올랐으니까 이 정도에서 한 대략 윗꼬리까지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대략 한 최소 이 윗꼬리까지 나올 것 같은데 한 10% 가까이 좀 자리가 있어가지고 살짝 수상하다. 그리고 당장에 내일이 그 아침에 새벽에 그러다 보니까 갭도 확 띄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관련으로 내일 한번 로봇주들이 다시 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 중에서 엔비디아 제로 갖다 붙인 종목이니까 코닉 오토메이션을 좀 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뭐 그러니까 이거 약간 지난 경험상 뭐 그런 느낌으로 좀 해석을 한 내용인데 좀 인사이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상한가 빨리 볼게요. 상한가 종목들 NK 이거 2차 파동이 나오긴 했는데 보시면 이제 그 저기 뭐야 아침에 캐나다 60조 그 사업 이제 최종 결선에 갔다는 거예요. 확정은 아니고 최종 결선입니다. 그러니까 제로 지속성이 있어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사업을 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대감이 더 올라가서 계속 지속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력주 중에서는 원래 그 병원 퓨어셀 뭐 이런 게 아침에는 이런 것들이 저거 있었는데 그 SVS 막 이런 식으로 딱 이런 종목들이 얘는 병원 퓨어셀이 시장 다 이끌면서 그 넥스트 트레이드부터 해갖고 상한가 쭉 끌어올리더니만 결국 장이 쫙 밀렸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이런 식으로 아침에 상한가 이렇게 훅 닫고 진짜 완전히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무섭다. 근데 보면은 그 진짜 배기들은 끝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현대중공업부터 해서 하나오션 뭐 이거는 그렇고 너무 크니까 삼성중공업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포조선이 제일 지금 건 것 같고 저기 뭐냐 제일 주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HD 현대중공업하고 미포조선 있어요. 현대미포조선. 미포조선 뭐였지? 하여튼 조정 안 해놨네. 하여튼 현대미포조선이 일단은 제일 있구나. 자 지금 오늘 사실상 그 시장 주도주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오션과 함께. 그래서 거래 대금도 엄청 터지고 이런 종목들. 하지만 뭐 정지됐냐? 뭐 때문에 정지됐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뭐 요거 그 벌크선 그 주로 그 만드는 적인데 이 벌크선 좀 공부해 보시고 벌크선은 이 현대미포조선밖에 못 만든대요 전 세계에서 그 정도로 아니, 이게 이렇게 만드는 회사가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지속 이게 종목이 굉장히 수급주로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중심적으로 이렇게 오늘 올랐는데 거기서 세력주에서는 이 NK가 제로 붙여가지고 상한가를 갔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한 종목의 특징이 여기도 있었네. 요런 거 여기서 윗꼬리까지는 안 나왔는데 다음날 이렇게 하면은 아닌데 요렇게 해서 시세가 근데 별로 안 좋네. 뭐 이런 것도 있네. 차트적으로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뭐 변수는 항상 있으니까 하여튼 나쁘지는 않아요. 이렇게 매매하는 게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양봉 보내고 거래량 줄여서 음봉으로 밀면 종가 베팅하면 꽤 괜찮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여튼 요거는 이제 정석적으로 많이 수익을 주는 종목이라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NK 일단 N자 파동으로 2차 파동 나왔고 거래량도 여기 상한가보다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재료도 좋고 장기 평선 거의
초입에서 지금 돌리면서 장기 평선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나오는 기준봉들이라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만약에 뭐 여기 지금 전고점 이게 따지면 쌍봉의 위치이긴 한데 이걸 뛰어넘으면은 이제 여기가 나중에 지지가 강력하게 되는 자리인 거죠. 1298원이 나중에 지지가 상당히 좋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차트상으로 기억을 해놓고 재료 지속성이 계속 있잖아요. 이게 최종이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사업 결선이 더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무너졌을 다시 올라갔다가 시세 줬다 N자형 파동으로 이게 2차 파동이니까 지금 이렇게 갔다가 이런 놈들 성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다시 한번 이렇게 오거든요. 보통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저기 고점이 이렇게 왔잖아요. 여기가 보통 지지를 살짝 깨더라도 이렇게 살짝 깨더라도 지지를 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고점까지 다시 가요 보통.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차트적인 해석인데 그런 확률이 높다, 상당히 높다. 그리고 재료 지속성도 있고 그 재료 차트 대금도 더 쏟았으니까 뭔가 좀 움직이겠구나. 내일 이제 종목의 그 형태를 만드는 걸 봐야겠죠. 뭐 이렇게 뭐 저기 뭐냐 요 위로 이제 요거처럼 양봉처럼 이렇게 만들면은 더 좋은 상태로 시세를 더 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NK 같은 종목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벤티지 랩하고 큐라티스는 같은 저기 종목입니다. 같은 종목인데 이거 재료 저장해놨는데 여기 있구나. 이거 뭐 끼는 좋은데 끼도 좋고 여기 고점에서 이렇게 나온 양봉 이런 식으로 시세를 줬었는데 이런 것도 보고 약간 느낌이 그래 양봉은 이렇게 떴으면은 시세를 추가로 주는 경우가 많다 이래가지고 약간 그 인사이트 얻어서 이제 아까 그 코닉도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이 관련으로 큐라티스는 한기 종목이긴 한데 어쨌든 자회사로 같은 종목이에요. 같은 회사 종목입니다. 인베티지 랩만 보면 되는데 차트 자리가 조금 좋진 않아요. 이게 이미 큰 산도 있었고 그래서 거래량은 좀 좋은 편인데 거기다 비만 치료제라서 좋기는 한데 이거 여기 비만 치료가 안 돼 있었네. 이거 비만 치료제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비만 치료제예요. 근데 1912가 아니니까 그 저기 뭐야 마운자로 이쪽은 아니니까 지투지 바이오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어쨌든 비만 치료제에 엮였으니까 비만 치료제가 여러 회사 뭐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라든지 그러니까 노보노 디스플레이 노보노 뭡니까 그거 저기 바이오 그 노보노밖에 기억이 안 나서 거기가 위고비잖아요. 위고비가 잘 나오고 마운자로도 잘 나가고 하다 보니까 관련으로 이런 종목들도 계속 이렇게 비만 치료제 하면서 테마 엮어서 갈라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을 두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있긴 한데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추가로 시세가 나오는지 어쨌든 근데 여기 거래량이 터진 고점이 있어서 그렇게 차트적으로는 좋은 자리가 아니니까 그냥 관심만 좀 두고 보자. 이게 털어먹기 재료일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큐라티스도 같은 겁니다. 큐라티스도 이렇게 곧 주고 끼는 큐라티스가 더 좋네. 근데 낮은 자리에서 나와서 근데 거래량도 별로 안 터지고 환기 종목이에요. 그래서 좀 위험하니까 큐라티스는 관심 두지 말고 관심 비만 치료제에 꽂히시면은 인벤티지인데 인벤티지 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차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더 시세 바이오다 보니까 막 미친 듯이 시세 줄 수도 있는데 이게 1차 파동이고 뛰어넘어서 막 훅 날아갈 수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정말 운이 좋거나 그냥 자기가 잘해서 그 얻어 걸리는 경우겠죠.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바이오 이건 재료를 모르겠어요. 뭐 딱히 이것도 비만 치료제네. 보니까 고바이오랩도 비만으로 올렸네요. 비만. 그러니까 비만이니까 요거 근데 아래 꼬리 굉장히 많이 달려가지고 그렇게 관심을 딱히 두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자리는 나쁘지 않은데 별로 이렇게 땡기진 않아요. 아직까지 하락 추세고 거래량도 안 터지고 이 아래 꼬리 길게 달린 것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분봉으로 봐도 별로 안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래로 확 이게 뭐 바이오가 원래 그렇긴 하지만 확 쏟았다가 이렇게 다시 끌어올렸는데 이런 거 어렵죠. 단타치기도 어렵고 뭐. 그 앱코가 차트는 이뻐요. 분봉 차트가 굉장히 이쁘고 재료도 이게 어쨌든 아직까지도 이 캐대언이에요. 캐대언 보니까 캐대언의 단청 어쩌고 뭐지? 이거
재료가 이제 그 캐대언에다가 이 단청 키보드인가? 그게 이제 캐대언 관련으로 저기 나와 있대요. 그래서 여기 기사 있었나? 어디 있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있다. 요건데 단청 요 기계식 키보드가 뭐 캐대언 관련으로 뭐 내용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요 공식 기념품이래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완판 행렬. 그러니까 지금 캐대언이 한류 그거 타고 아직도 난리예요. 아직도. 그 가보면 명동이랑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여기에 보면은 거기 나온 더피라고 그 사자 같은 그저 저 같은 애 있잖아요. 호랑이 같은 애. 걔가 진짜 미쳤어요. 미쳤어. 저 겁나 잘 팔립니다. 그래서 요거 저거 하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캐대언이 아직까지도 제로 지속성이 고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 자체는 차트 자체는 아직까지 하향 추세고 해가지고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냥 캐대언 재료에 하나 더 붙었구나, 후발주구나. 근데 캐대언은 보시면은 사실 이 종목 지속성이 있지만 이 종목을 보시보단 사마 네트워크스나 하나 네트워크스 차트 진짜 왜 이러지? 미쳤는 것 같은데. 이 저점을 깨면 돼요. 저점을 깨고 이렇게 21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21선 쭉 따라오면서 21선 만약에 이 자리 계속 지키잖아요. 이 자리를 얘가 계속 지켜나가면은 21선쯤 따라왔을 때 차라리 잘 안 깨요. 그런 거. 그럼 21선쯤에 매수하시면 요 고점 여기를 돌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를. 그래서 그 뭐냐 이 박스권 돌파 확률이 매우 높고 아니면 최소한 여기까지 고점까지 근처까지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10% 15% 이상 수익 볼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고 우양도 마찬가지예요. 우양을 위주로 보긴 해야 되는데 우양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고 우양의 그 거래 대금도 많이 몰리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우양이 좀 이렇게 캐대언 관련으로 뭐가 또 붙잖아요. 그러면은 우양이 제일 먼저 치고 나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우양은 살짝 높잖아요. 살짝 높으니까 이렇게 저는 이제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좀 이렇게 안정적인 자리 이런 거 여기 전고점 이런 데 오시면 정말 사면 좋습니다. 이런 자리는 진짜 좋아요. 이런 자리 깨거나 닫거나 뭐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지를 상당히 해줄 수 있는 자리라서 그래서 이런 종목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같이 앱코도 같이 엮어서 보시면 괜찮겠죠. 앱코도. 그래서 캐대언 테마에다가 엮어가지고 우양이라든지 사마 네트워크스도 사마 네트워크스가 그 오리지널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한한용도 엮여 있고 하다 보니까 한한용으로 튈 수도 있고 어쨌든 캐대언으로도 튈 수 있고 그래서 차트가 굉장히 수상하니까 사마 네트워크스도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모나미도 좀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쓰진 않고 이렇게 어디다가 기념을 해놨다 하더라고요. 그냥 안 쓰고 잘 놔두겠다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대북 뭐 만나고 어쩌고 하면은 그럴 수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쓸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차트 이렇게 돌려 나가는지 보시고 이것도 밑에 자리니까 모나미도 끼 있는 종목이고 그래가지고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나미는 뭐 제로 지속성까지는 모르겠는데 하다 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 코아시아 요거 5일선을 살짝 했는데 살짝 높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관심만 두시고 여기 차라리 요 아랫꼬리 딱 깨면은 좀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요것도 제가 알기로 저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였더라. 저장 안 해놔갖고 나이가 들었나 진짜. 코아시아가 갑자기 까먹었네. 아무튼 재료 엊그제 얘기한 게 있었는데 하여튼 차트상으로 재료 지속성은 있었거든요. 근데 왜 까먹었지? 저장을 해놔야 되겠네. 하여튼 코아시아 CM 뭐 이거 솔직히 그 차트상으로 굉장히 강한 종목 만들어 놨고 자리도 항상 지금 얘기하지만 대세 초입에 가깝다고 느껴지는 거는 대부분 다 이 종목들이 다 지금 바닥이에요. 바닥권에서 뭐 이러고 있거든요. 3, 4년 정도 지난 바닥. 그러니까 하락장을 지금 지나고 바닥에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 장기로 이렇게 돌린다는 전제하에 지금 장이 좀 약간 위에 있잖아요. 지금 수급 장세라서 수급을 올렸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지속되면
코인 마냥 코인 잡주들 날뛰는 거 마냥 그 잡주들이 막 날뛰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 장기 이평선 이렇게 돌려나가면서 좋아지거든요. 아, 슬슬 일 나가야 돼가지고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그 단타도 치기도 좋고 들고 가기도 나쁘진 않습니다. 재료는 제가 까먹었고 나쁘지 않은 재료였는데 아무튼 그렇고 G2G 바이오는 뭐 일단 굉장히 좋은 종목, 굉장히 강하네요. 이런 거는 뭐 어제 말씀드렸듯이 박셀 바이오라든지 이런 거 가까이 엮을 수도 있고 지금 한참 대세인 비만 치료제에 같이 엮었으니까 조금 더 시세가 나오지 더 한 파동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긴 하는데 위험한 자리니까 사실 관심 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푸들 같은 것도 자리는 좋은데 일단 지켜보죠. 이것도 아마 이제 음식 관련 뭐 그런 거다 보니까 캐리언에 엮을 수 있어요. 이것도 충분히 엮을 수 있어가지고 푸들 뭐 그렇고 3기 에너지 솔루션 요거 21선 상태에서 나쁘지 않았는데 일단은 만약에 이 갭이 떠가지고 매매는 안 했겠지만 일단 물려실 수 있어요. 근데 이 21선 자리는 며칠 지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하셨다 그러면은 좀 들고 가셔도 좀 저 자리 자체도 나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 3일 정도 기다려서 윗꼬리 뭐 4, 5%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뭐 요 아래 꼬리 깨지는 상태 나오면 신규 매수하는 건 또 더 좋을 것 같아요. 삼기 에너지. 프로 2000도 좀 21선 자리 기다리면 될 것 같고 폴마도 오늘 좀 떨어졌는데 사실 이런 자리에서 또 사도 괜찮거든요. 근데 다른 종목이 더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냥 지켜보시면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지켜보다가 21선 깨지는 자리 이런 거. 이 다날 같은 것도 이제 슬슬 61선 자리 오고 있죠. 여기서 61선 자리 툭 깨지면 그때부터 매수하시면 좋아요. 특히 이런 거는 분할 매수로 이렇게 들어가서 비중을 좀 실어도 돼요. 뭐 61선 깨지는 자리부터 막 5%, 막 이렇게 저점 깨질 때마다 이렇게 사면은 사서 비중 실린 것만큼 조금 그 본전 왔을 때 덜어내고 이렇게 가져가면은 이 고점도 돌파하는 그런 시세가 한번 더 나올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굉장히 먹을 자리는 많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막 우양 그 뭐 다날 이런 것들 뭐 그리고 조선방산 원전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도 계속 지켜보면서 오늘 로보티즈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로보티즈 맞는데 차트 왜 이래?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차트가 이상하네. 통합 차트인데. 뭐야? 왜 SN코어로 찍혀 있어? 로보티즈. 이런 식으로 지금 추세가 전혀 안 무너지고 이렇게 그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시 이렇게 깨지는 자리마다 이렇게 모아가면 좋은 상황이 나오는데 그 관련으로 해서 그런 종목들 모아가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주도 테마들은 시장이 상승장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계속 들고 가시는 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 뭐 내일 당장에 매매할 건 저는 이제 코닉 오토메이션이 정말 궁금해서 한번 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3기 에너지 같은 경우도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나쁘지 않고 들고 가셔도 되고 NC트론도 사실 그 좀 물려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로봇주들 이렇게 시세 별로 못 주긴 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현대이긴 하지만 현대가 사실 엔비디아 걸 안 쓰다 보니까 쓸 수도 있죠. 쓸 수 있으니까 관련으로 해서 잘 나갈 수도 있고 코아시아 CM 뭐 이런 것도 봐두면 좋았죠. 그리고 저점 깨지면은 저희 매매하는 걸로. 그리고 조선 요즘 신규 상승도 잘 나가는데 대한조선 이런 것도 계속 보시다가 5일선 툭 깨고 이제 슬슬 21선 나올 거예요. 그럼 21선 깨지는 자리에 매수해서 들고 가도 얘는 들고 가도 좋을 것 같아. 얘도 끼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 나중 보면은 이거 막 파동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 깨질수록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이런 저점 있잖아요. 이런데 깨지면 공포로 이렇게 한번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더 그 매매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런 종목도 이렇게 돈이 크게 들어온 종목들은 절대 그냥 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파동을 쏘든 아니면 여기 전고점까지 쌍봉을 찍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대한조선 같이 이렇게 괜찮은 종목들은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한조선, G2G 바이오. 근데 이런 것들 뭐 올라 있을 때 사지 마시고 올라 있을 때 사는 건 좋진 않아요. 그러다 뭐 이렇게 한 번씩 내려요. 이런 식으로. 저는 뭐 여기서 요만큼밖에 못 먹고 나왔지만은 뭐
좋은 종목이라 생각해서 저도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때 뭐 확신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지켜보다가 또 돌파 나왔으면 이렇게 지켜보시면 좋습니다. G2G 바이오, 뭐 대한조선 이런 것들은 계속 쫓아가 보시는 게 괜찮아요. 그리고 우양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에서 저점 깨질 때마다 사서 모아 간다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 비만 치료제로 이거 조선 관련으로 저 뭐야 이게 새로 떴으니까 요것도 나쁘지 않게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캐디언의 앱코 관련이지만 캐디언은 뭐 사마라든지 그런 것들 위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요런 거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갭 떴어요. CL앱도 하락갭 갭 떴는데, 이런 걸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시면 이런 자리에서 이게 여기거든요. 어제의 저점이에요. 어제의 저점. 사실 이렇게 올라가다가 탁 떨어지는 경우에 살짝 조심하시긴 해야 되는데, 차트 자리가 별로 안 높으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잘 보시다가 언젠간 요런 자리까지 온다.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요거 되게 공교롭게 오거든요. 그래서 C랩이 이렇게 하락갭이 떴으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고 또 그 올인만 안 하시면 돼요. 올인만.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찍어 놓고 아니면은 관찰만 해보세요. 여기가 6천 대략 한 6천 한 얼마야 이거 저가가 6,180원이거든요. 그럼 한 6,100원 정도의 알람 해놓고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다가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좀 시간 지나고 한 두세 달 뒤에 갑자기 알람이 툭 떠서 알람 한번 확인해 보면 귀신같이 여기 찍어 있다니까. 진짜 말도 안 돼 여기 탁 찍어 있어요. 그러면 그 수익률이 거의 뭐 18%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주요한 관점이에요. 차트상으로. 이게 공포에 매매하라의 절정체인데, 이게 갭 두고 확 밀리면은 진짜 좋습니다. 진짜 사실 제가 이렇게 지금 몇 년 동안 연구한 것 중에 제일 성과가 높은 거였어요. 여기 보시면 아직 시세 못 준 뭐 알파녹스 이런 것들도 있거든. 이렇게 점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무서워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올 수 있다. 근데 그러다가 진짜 한 번 잘못되면은 막 정지 먹어요. 정지 먹을 때는 조금 진짜 멘탈 나가잖아요. 근데 정지 풀리잖아요. 그럼 그 자리까지 다시 오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다 분석해 놓은 거 있는데, 그거 제가 주말이나 이럴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신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잖아요. 막 40%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보시면 오늘도 샤페로는 제가 며칠 전에 그 영상 올리면서 복귀한 영상 이렇게 올리면서 샤페론 얘기 잠깐 했거든요.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지금 거의 하한가 갔었죠. 거의 27%. 그 이후로 갭이 막 떴어요. 그러면 갭이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죠. 그러면은 갭 하단에서 상단까지 매울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안 됐거든요. 종가에 샀으면은 대략 여기서 이만큼 17%까지 수익이 났는데, 뭐 이 정도까지는 몰라도. 근데 나중에 이 종목도 보시면 샤페론도 이 좋은 종목 있죠. 샤페론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종목들은 자 이렇게 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는데, 이 내용들 좀 다루고, 여기 반드시 외워지게 뭐 하이스틸도 알파녹스도 얘기했었고, 하이스틸도 여기 내용 얘기한 거 있거든요. 이 영상 한번 봐보시고, 제가 엊그제 올렸던 영상 중에 엊그제 이제 복귀하면서 올린 영상인데, 그냥 이거 운이긴 한데, 보시면 저 내용이 이렇게 그대로 얘기한 게 거의 그냥 그대로 맞아 떨어졌어요. 사실 운이긴 한데 이게 통계거든요. 통계. 이게 좀 그러니까 그냥 보시면 우연일 수도 있는데, 이게 그래요. 이상하게 이렇게 되더라고. 저도 이게 원리는 모르겠어요. 세력이 왜 이렇게 운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제가 봤는데 지금 이렇게 안 된 게 진짜 한 1000번 중에 한두 번일까? 제가 진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쳐다보거든요. 3, 4년 동안 계속. 그래서 알람 해놓고 해봤는데, 알람 떠서 가보면 막 6개월 뒤에 찍는 경우도 있고 난리 나요. 막. 그래서 이 하락갭은 정말, 대신에 이게 승률도 높지만 수익이 굉장히 높잖아요. 굉장히. 막 30% 이러잖아요. 막 상한가 본 거잖아,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꼭 놓치지 않고 관심 두고 하셨으면 좋겠어. 하이스틸도 이게
정말 이거 진짜 이게 연속으로 두 번 나와서 참 공교롭기도 한데 웃기잖아요. 이게 이 저가를 꼭 메꾼다니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메꿔요. 그 대신 이거 양봉이 떴을 때는 양봉이 하시면 안 되고, 이 양봉이 깨지는, 양봉이 저점이 깨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 저점 깨질 때, 깨지고 나서 그 다음에 종가에 보통 매매하시면 돼요. 매수하시면. 웃기잖아요. 어제 뜰 때도 웃겼는데 샤페론도 웃기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를 해보시면서 사례를 계속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제가 나중에 이제 더블갭 실패하는 경우도 보여드릴 텐데, 그 실패하는 경우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여기에서 샀겠지만 다음날 그럼 밑에 더 떨어지잖아요. 근데 쫄지 마시고 냅두면 이거 얼마 못 먹지만, 여기서 하락기이 깊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깊을수록. 근데 깊을수록 막 공포에 막 장난 아니거든요. 공포 조장하는 게. 이게 공포 조장하는 게 장난 아니에요. 뭐 2연속 하한가 뜨잖아요. 요거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저거 떴잖아요. 갭이. 이런 경우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샀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샀다 치면은 하한가에서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하한가는 조심해야 돼요. 하한가에서 하한가 유지됐을 때는 다음날까지 봐야 돼. 하한가 유지가 됐을 때 한 번 더 공포스럽게 더 미는 경우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한가가 떴을 때는 그날 종가 사면 안 되고, 하한가 언제든지 살 수 있으니까 하한가 떴을 때는 조금 지켜보다가 다음날 종가에 사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하한가 뜨고 올라가면 그냥 올라갔구나 하고 많은 거고. 근데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거 34,600, 여기를 한번 저기 뭐냐 알람을 해보세요. 네이치셀도 이게 엄청 끼가 있는 종목이라, 이놈은 이 다시 복귀할 확률도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시면 이 자리가 좀 높기는 한데, 높은 자리는 보통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 차트상으로 너무 높잖아요. 이게 제일 고점이잖아요. 여기서 이런 건 안 좋긴 해요. 근데 이 종목은 좀 관심 두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전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이게 점상 막 이렇게 떠서 올라간 거 있죠. 이런 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뭐 이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차트 설명 드리면서 할 거고, 어쨌든 이렇게 떴을 때 아직 시세 못 줬잖아요. 아쉽게도. 근데 이 종목 강한 종목이라 여기 저점이 깨졌어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또 이렇게 저점 깨진 경우도 나와요. 여기 이거 깨지면은 요때 매수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보시면 좋고, 네이처셀, 요 코아스템도 이제 떴거든요. 요거 보세요. 나중에 이런 거 좀 제가 보여드린 대로 잘 알람을 꼭 해보세요. 이 저가 여기 이런 식으로. 많이 있어요. 그 좀 찾아놨는데, 제스티나도 윗자리에서 지금 일단 아주 조금인데 떴긴 떴어요. 근데 이런 건 좀 무시하셔야 되고, 차트를 보시면 나중에 좀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 이런 거 따라가다 보면은 정말 이런 사례 많이 나오거든요. 강스텐바이오 요 자리, 요런 자리 나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오래 걸린 경우. 그래서 이게 저점이 깨졌을 때 요날 샀겠죠. 요날 사가지고 이게 뭐 여기까지 하단까지 메꿀 수도 있는데, 언젠가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보시면 자리가 높지 않으니까 한번 보셨다가 여기 1700 언제 될지 모릅니다. 갑자기 어느 날 확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막 이게 되게 뭐랄까 인내심이 좀 필요하긴 한데, 나중에 알고 보면 왜 안 했을까. 자, 그런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손오공 이런 것도 지금 예전 자료긴 한데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좀 지나고 이렇게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재료가 막 유상증자 막 이래요. 막 그러니까 좀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자리가 차트 자리가 낮잖아요. 이게 역배열에서 한참 밑에 있잖아요. 주가 뭐 크게 보면은 뭐 거의 바닥도 아닌 진짜 지하의 지하일 거예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바닥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바닥. 그래서 이게 유일하게 단점은, 이 매매의 유일하게 단점 정지랑 상패거든요. 근데 상패는 사실 웬만하면 잘 안 나오니까 진짜 운이고, 그래서 올인을 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런 것들이 수익률은 굉장히 좋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샀다 치면은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이거 차트 보시면서 진짜 이렇네 하고 보면서 지난 차트를 막 봐보세요. 그러면 진짜 갭은 다 메꿔져 있어. 하락갭이 안 메꿔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어쩌다가 있긴 있어요. 정지랑 진짜 밑도 끝도 없이 하락하는 경우 있거든요. 더블갭, 트리플갭 뜨면서. 그런 거 이제 저는 자료 모아놓고 지켜보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뷰노도
못 메꿨죠. 여기 살짝 떴거든요. 이날. 요거는 메꿨잖아요. 여기는 메꿨어요. 요 갭은 메꿨는데 한 번 메꾸면 끝이에요. 요 갭은 메꿨어요. 딱 메꿨죠. 근데 한 번 여기서 또 떴어요. 바로 갭이. 근데 약간 떠도 돼요. 아마 2% 이렇게 떠도 돼요. 그 대신 2% 뜨고 쫙 밀리면 좋아요. 쫙 밀리면. 근데 약간 밀려도 괜찮고 거의 다 올라오긴 했는데 못 메꿨잖아요. 근데 이런 거 뷰노 이런 거 이것도 지켜보세요. 지금 몇 달,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달. 근데 요 자리 24,200원. 저 이렇게 24,000원 정도 여기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 여기 24,000원대까지 올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뭐 여기서 매수했다 치면은 엄청 몰려 있잖아요, 지금. 하락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 있었잖아요. 30 몇 프로까지 갔었잖아요. 고작 요거는 이렇게 한 5% 먹기 위해서 그랬었는데 그 어쨌든 그 뭐야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뷰노도 나중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 모아놓고 보고 있는데 거의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락갭은 관심 있으시면 꼭 놔두시면 좋다.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거는 C1랩. C1랩이 내일 저기 아니 오늘 종가에 매수하셔도 됐고 어쨌든 17% 이상 수익 그 권이 있으니까 C1랩도 보고 시간은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이런 거 계속 몇 가지 사다 보면 뭐 이렇게 다 물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매매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니까 관심 두시고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인사이트를 드리는 거지 제가 이제 뭐 그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난 차트 돌려보면 확신이 더 되거든요. 지난 차트들 각 종목들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해 보시면 요런 자리에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차트는 사실 반복되거든요. 뭐 35%뭐 이렇게 다 바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보다 보면 좋은 상황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시간 날 때 주말이라든지 이렇게 연구해 보세요. 여기도 유상증자로 여기가 갭이 떴었잖아요. 여기. 그럼 요 자리 빨리 일 나가라고 난리네. 그래서 여기 못 메꾸긴 했는데 요 자리 못 메꿨어도 나중 보시면 다 메꿉니다. 이거 특히 역배열에서는 좀 시간이 좀 지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 메꿔요. 귀신같이 그 메꾸고 더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하락 같은 경우에 이런 종목들은 다 끼가 있어요. 막 이거 지금 2연 하한가 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무서워하지 마시고 좀 관심 두고 지금은 차라리 오히려 좋죠. 더 떨어졌으니까. 뭐 이런 것들 관심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관심 두고 실제 매매하셔도 그 올인만 하지 않으면 그 손해 볼 일은 별로 없다. 그리고 장점은 큰 수익도 날 확률도 높다. 지금 같은 경우에 매수했다고 치면 한 50% 60% 수익도 있네요. 막 수익권이 5, 60%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들고 한 뭐 진짜 100만 원만 들고 가서 나중에 한 2개월 3개월 뭐 이렇게 지나서 3,000원까지 닿으면은 괜찮잖아요. 나쁘지 않잖아요. 거의 50% 수익인데. 하여튼 이런 거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